머닝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관심 가질 만한 섹터와 종목 쪽으로 이어가겠는데요. 근데 시장의 흐름들 항상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분석하는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쪽 이야기하는데요. 자동차도 세상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부진하고 그렇죠? 네. 완성차는 특별히 물론 이제 일부 그것도 부품사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일부 부품사들이 뭐 로봇의 모멘텀 이런 게 이제 오르는 거여서요. 자동차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직은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뭐 변화나 기대감들을 가질 때입니까? 네,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어쨌든 8월달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됐다라는 네.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주가도 그런 흐름을 보였을지 많은 분들이 좀 아마도 관심이 없는 이유는 주가 네. 움직임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주요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들의 1년 동안의 수익률 비교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8월 수출 데이터 잘 나왔고 관세 영향에도 괜찮다라고 했지만 네.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4개 종목 중에서 2개는 같은 방향이고 2개는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요. 한번 분해를 해서 한번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거의 한 6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죠. 좋은 수익률이죠. 네. 예. 그 다음도 현대모비스가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최근 1년 동안에 주주분들한테는 괜찮은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두 종목이 나란히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분해를 해보고 관련된 투자 포인트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지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좀 부진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가 부진한 두 종목이 위에 제가 그려놨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인데요. 노란색이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노란색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지금 위에 있죠? 노란색이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별로 못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성장도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과 완전히 반대의 그림이 아래쪽에 있는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S 부분의 외형 성장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전동화 쪽에서 부품도 양호하게 나가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성장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할 때 이렇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노란색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위쪽에 있는 돈을 지금 좀 그래도 잘 보고 있는 4개의 기업 중에 아래쪽에 있는 두 종목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주가의 퍼포먼스가 1년 동안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고 위에 있는 두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1년 동안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자,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이제 순환 출자, 지배구조. 네, 계속 이제 우리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가장 왼쪽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요 날 있죠. 작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건강이 좀 위독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그때 주가가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강하게 움직였고, 현대모비스도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건강 이상설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두 종목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죠. 지주회사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현대차를 거느리고 있고 기아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꺼내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네, 정의선 현재 회장께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빨리 잘 취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업 지분 중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가
아무래도 좀 실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게 계속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그렇죠. 스토리죠. 예. 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모비스 지분을 확대하는데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 현대글로비스를 계속 키워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에는 좀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네.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모비스, 글로비스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맞습니다. 그걸 네. 통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네네네. 예, 기존의 방식으로 못할 거예요. 한번 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렇게 못할 거고 뭔가 풀어내는데 어쨌든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하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또 지분을 또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요즘 또 그러니까요.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아마 작용을 할 것 맞아요. 같고요. 예. 자, 그게 아니더라도 현대글로비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우상향 트렌드를 그리기 시작한 시점은 요 시점이었습니다. 요게 바로 작년 3분기 실적이 나왔던 시점이고, 이때부터 우리가 가장 앞쪽에서 봤던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 요 3분기 실적 발표됐던 부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양호하게 움직였다가 올 3월달, 4월달에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그죠? 우리도 안 좋았고 한번 눌림목 나왔다가요. 지금 최근 다시 이렇게 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 보스턴 다이맥스 이슈가 아니더라도 펀더멘탈은 작년 3월달 이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아놓은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비스와 모비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돈들은 위에 있는 두 기업으로 가고 있고, 아래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간을 조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이제 9월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올해 실적도 중요한데 예. 내년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의 실적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를 또 많이 이제 뽑아볼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영업이익 성장률까지 제가 한번 다 같이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두 기업은 올해 이렇게 20% 성장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아직 기아와 현대는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뚜렷한 성장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뭔가 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선택을 한다라면 위에 있는 두 종목 정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민재기 팀장님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수출 데이터가 뭐 역대급으로 좋다는 얘기는 다들 환호하지 않는 게, 이게 관세 때문에 뭐 일부 먼저 땡겨가는 이런 거잖아요. 추론하게. 그렇기 네,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많고, 부품자 가운데 현대 계열의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를 주목해 보셨고요. 그러면 오늘 관심주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말씀해 주실 겁니까? 네, 자동차 큰 기업들을 한번 봤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약간의 이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는데, 먼저 자동차 주요 부품사들의 2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 정리해 놓은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는데, 올해 2분기에 한 160억 정도 벌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연한산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시가총액에다가 연한산 영업이익을 나누면 POR이라는 이 지표는 3배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0%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 위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숫자에 대한 관심도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현대차, 기아와 관련된 뭐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가이던스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부품 관련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리아 FT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본 캐니스터라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러한 친환경 연료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인 숫자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캐파를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현대 기아 쪽으로 독점적 지위를 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한테 이 카본 캐니스터는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4위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앞으로 조금 살아나기 전에 이 캐즌 구간에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릴 때는 이슈가 될 때마다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은 최근에 현대차가 GM과 손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M의 약점은 하이브리드가 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확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캐니스터는 내연기관의 캐니스터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친환경 쪽의 캐니스터가 부품 단가가 더 비싸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수익성도 앞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이 코리아 FT가 업황이 지금 괜찮은데요. 저기 위에 전고점 부근의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업황이 지금처럼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손절 가격은 한 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가운데 사실 현대그룹 계열 아니고는 사실 다들 약하거든요. 근데 예, 코리아 FT는 주가가 그죠? 탄력 있게 올라왔고 그 이유가 있군요. 하이브리드가 요즘 잘 팔리잖아요. 네. 그런 모멘텀이 예, 있네요. 목표가 8,000원으로 주셨고요. 네, 코리아 FT였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 분석했고요. 관심 종목까지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말씀드렸고요. 인사드리면서 예, 저희 시장 공감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